폭설과 함께 찾아온 새해 첫 출근길 시민들은 평안하고 희망찬 한 해를 기원했습니다. 오는 3월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속도는 빨라지고 생활은 달라지고 기회와 함께 위기도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TX 개통이 몰고 올 미래 집중 취재했습니다. 목포와 여수항 등 부둣가에서는 어민과 중매인들이 모여 2015년에 첫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영하 8도에서 영하 2도의 강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설 때문에 오늘 출근길 힘드셨죠? 그래도 새해 첫날이라서 그런지 직장마다 활기가 돌았습니다. 양털처럼 하얀 눈을 행운의 조짐으로 여기며 덕담을 주고받은 첫 출근날 표정. 이재영 기자가 전합니다. 을미년 새해를 알리는 경매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한 도매시장. 상인들도 분주하게 손을 움직이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폭설로 껑충 뛰어버린 야채 가격을 생각하며 마음은 무거워지고 그래서 더불어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농민들도 생각해야 되고 또 상인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려면 적당한 이 시세에. 조용하기만 하던 IT 기업의 사무실도 새해를 여는 첫날은 달랐습니다. 2015년 을미년 화이팅! 모처럼 전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고 직원들은 양처럼 평탄한 을미년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는 양해를 맞아 양띠 직원을 축하하는 조촐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감사합니다. 10명이 채 되지 않는 직원 가운데 양띠 직원은 무려 2명. 행운을 가져올 징조라며 동료들도 기뻐합니다. 가정적으로나 광주은행 내에서도 업무적으로 인정받는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양띠 화이팅! 폭설 속에서 시작한 을미년 새해 첫 업무. 순백을 상징하는 양의 털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눈을 보며 저마다 활기찬 한 해를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광주로 혹은 광주에서 서울로 장거리 출근하신 분들 아마 새벽에 출발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는 3월에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하면 이런 불편이 확 줄어듭니다. 어제 문화전당에 이어서 오늘은 호남고속철도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나절 생활권을 실현시킬 속도의 변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도의 김민정 기자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송정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가려면 지금은 KTX를 타도 2시간 39분이 걸립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왔다 갔다만 해도 6시간 정도. 그러니까 한나절이 다 지나갑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하면 소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송정역에서 용산역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33분으로 지금보다 66분이 줄어듭니다. 왕복하는데 3시간 정도면 충분하니까 서울 가서 볼일 보고 돌아와도 여유가 생기는 셈입니다. 아침에 갔다가 저녁 늦게 일 보고 내려오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근데 1시간 반으로 앞으로 줄어든다라면은 일 편하게 보고 다시 내려올 수 있고. 무늬만 고속철도였던 오송에서 광주 구간에 KTX 전용선로가 새로 깔리고 운행 거리도 33.9km가 짧아져서 가능해졌습니다. 호남고속철도를 직선함으로 인해서 기존선에 비해 34km가 단축이 되고 시속 300km로 속도를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1시간 6분이 단축됨에 따라서 호남 고속철도에는 새로운 열차도 투입됩니다. 최고 시속 330km에 좌석 간 공간은 넓어졌고 방음이나 개인별 콘센트 등 편의시설도 한층 보강됐습니다. 코레일은 오는 3월 개통 이후부터는 호남선 KTX를 주말 기준으로 현재 22회에서 30분에 한 대꼴로 대폭 늘리고 이용객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행 횟수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폭발적인 어떤 증가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개통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한 6개월이나 또 한 1년 정도 추가 우리 고객분들의 폭발적인 증가를 분석을 해서
현재 광주역과 광주 송정역에서 열차를 이용하는 일일 이용객 수는 9,300여 명. 여기에 훨씬 빠른 진짜 KTX가 올해 개통하면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2,0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코레일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고 이동이 편해지면 개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도시의 모습이나 경제 지도도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몰고 올 변화,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시민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가장 큰 변화는 편리한 이동입니다. 서울을 가든 충청도를 가든 이전보다는 시간이 단축되고 멀어서 혹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 가는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빠르면 이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단축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나절 생활권이 정말 앞으로 다가온 거죠. 역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광주나 전남을 찾는 이들도 그만큼 편리해집니다. 이렇게 접근성이 높아지면 광주 전남의 매력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개관을 앞두고 있는 아시아 문화전당, 올해 개최가 예정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무등산 국립공원 등은 당장에 활용 가능한 자원들입니다. 호남선이 개통이 되면 이역과 맞물려서 많은 분들이 광주를 찾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관광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도 하고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교통체계가 잘 갖춰지고 연계 상품들을 개발하면 전남의 관광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이라든가 혹은 대중교통 체계를 잘 정비를 해서 빛가람 도시까지 잘 갈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외부에 있어서 산업 기반도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반면에 위기 요인도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해지면 묵어가지 않는 당일 여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 서비스나 문화 예술, 공연 쇼핑 등의 고급 서비스 분야는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른바 빨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시작될 변화에는 기회도 있고 위기도 있습니다. 기회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키울 것인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8조 원이 넘는 예산과 500만 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또 광주에서 목포를 연결하는 2단계 사업도 예정돼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의 과거와 미래를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는 길, 빠른 길. 이 착공식이 열린 게 지난 2009년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넘게 흘러서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9%.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축공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입한 예산은 8조 3,500억 원. 설도를 깔고 역사를 짓고 전력선을 설치하는 등 공사에 참여한 사람이 연인원 500만 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만든 호남고속철도가 오는 3월이면 개통합니다. 개통 전까진 영업 시운전을 하면서 최종 점검을 계속합니다. 또 광주역에 열차를 세울지 말지, 세운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정부의 결정도 임박해 있습니다. 광주에서 목포를 연결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착공은 2017년, 완공은 2020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단계 구간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서울 용산역에서 목포까지 3시간 23분 걸리던 운행시간은 2시간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에는 눈이 내리고 추위도 제법 매서웠지만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추위도 풀린다는데요. 김우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2015년 새해가 밝자마자 광주 전남에 온통 흰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어제 광주에 쏟아진 눈은 8cm, 오늘은 8.6cm의 적설을 기록하면서 이틀 연속 10cm 가까운 눈이 쏟아졌고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양의 눈을 기록했습니다. 낮부터는 언제 눈이 왔냐는 듯 눈발이 잦아들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작년 12월에도 광주에 눈이 오지 않은 날은 단 엿새뿐으로 사실상 거의 매일 눈이 왔습니다. 1월 달은 적설 및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습니다. 한편 찬 대륙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도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돼 새해맞이 나들이 하기에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광주의 최저 기온이 영하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5도로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광주가 10도까지 오르는 등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 초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폭설이 내린 가운데 시외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승객들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2분쯤 나주시 남평 건문소행구 국도에서 나주와 광주로 가는 시외버스가 갓길 난간을 들이받은 뒤 1.5m 높이 배수로로 추락해 승객 등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첫 경매를 시작으로 2015년 새해를 열었습니다. 올 한 해 사고 없이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며 기원제도 올렸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항 부둣가에 새벽 어둠이 깊어질 무렵 2015년 새해 첫 경매를 알리는 울림이 높아집니다. 경매 시작과 동시에 북풍이 들이치는 부둣가 공판장은 흥정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올해 첫 경매에 나온 물량은 1000여 상자 정도. 최근 5년 새 가장 적은 물량이고 주력인 조기보다는 고등어와 아귀, 민어, 상어가 대부분입니다. 연말 연초 궂은 날씨로 고기잡이를 포기한 어선들이 많았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어민들은 푸른 양의 해에 기대감이 큽니다. 풍어 만선을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어장하면서 무엇보다도 안전하니 풍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000억 원대 판매고를 올렸던 목포 수협은 올해 판매 목표액을 1,500억 원대로 늘려 잡았습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협 이전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중하반기에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연내년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보라 속에 2015년 첫 경매를 마친 어민들은 또다시 만선의 꿈이 있는 바다로 향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 때 배운다는 말이 있죠. 어린아이들의 예절 교육 모습을 제가 미리 영상으로 봤는데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조금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강성우 카메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복도 입고 엄마한테 차도 대접드리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가정에서 하나하나 저희가 다 이제 가르치고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6세 이전의 어린아이들이 인성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어린아이들한테 바른 몸가짐 그리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당권에 도전 중인 후보들이 나란히 광주 전남 표박 공략에 나섰습니다. 박주선, 박지원, 이인영, 조영태 의원 등 당대표 후보 4명이 오늘 오전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의 신년 할애식에 참석해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병호, 전병헌, 주승용 의원 등 당 최고위원 후보 3명도 광주를 찾아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세 확보에 나섰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이솔루션 임직원들이 2천만 원, 노스페이스 충장로 첨단점 대표 최대훈 씨가 1,0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